이번 시간에는 앞전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조종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은 이제 이 조종기 자체는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AT10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 무게감이 있죠. 왜냐면 이제 채널이 12채널까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12채널까지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기본적인 비행이나 기본적인 동작을 할 때는 굳이 12채널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9개 정도 채널이나 뭐 10개 정도 채널이면 아마 충분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버스펙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아주 많은 다양한 기능을 넣었을 때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배터리 부분도 여기는 이제 이렇게 AA 배터리를 8개를 넣어서 끼워 넣게 되어 있는데, 사실 배터리를 가지고도 얘가 전압이 전류 소모가 좀 많아서 금방금방 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충전지를 넣어서 이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충전기를 많이 넣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종기 모드 1번 모드 2번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모드 1번 같은 경우보다는 우리가 모드 2번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조종기가 이름이 기능이 이제 따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오른쪽은 조종기 1번 같은 경우는 여기 바뀐다 있었죠. 여기에 위로 가고요. 그 다음에 러더가 커팅돼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른쪽하고 그 다음에 왼쪽은 러더,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이렇게. 네, 그래서 요 두 개가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책에서는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왼쪽과 오른쪽, 그 다음에 모드 2번은 이제 왼쪽이 러더, 그 다음에 스로틀. 결국은 스로틀이 이제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를 잘 유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러더 같은 경우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근데 러더는 뭐 왼쪽이죠. 거의 왼쪽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이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거를 유심 있게 잘 보십시오. 그래서 요거에 참 헷갈리는데, 여기 이제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숙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뭐 저번 시간에 앞전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해서 코일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요게 이제 DC 모터 같은 경우는 요게 브러시라고 했었죠. 이 브러시가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다서 이제 이게 회전을 전기를 줘서 얘가 이제 터닝을 하면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양쪽 극성이 있어서 돌다 보면은 이제 반대로 돌면 이제 또 극성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극성이 바뀌면서 이 안에 있는 그 전류가 흐르는 게 바뀌고, 그 다음에 전기장이 생기면서 요 자석하고 인력과 반발력을 통해서 이제 회전시키는 그런 모터가 이제
DC 모터, 이제 브러쉬가 있는 DC 모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브러쉬예요. 그래서 이 브러쉬 부분이 이제 전압이 높으면 여기서 이제 스파크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요게 마모가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터들은 오래 못 가고 어느 정도 그 시간이 라이프 사이클이 어느 정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LDC 모터도 얘기를 했었죠. 저 브러쉬가 없는 게 이제 BLDC 모터다, 이런 게. 그래서 브러쉬 모터는 뭐 두 개 이제 특징을 썼으니까요. 이것도 잘 알아놔야 돼요. 이거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안에 보면 이렇게 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코일들이 감겨져 있어서 이제 N극과 S극의 차이를 통해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주로 이렇게 이제 아웃로터 타입인데 코일이 이렇게 여기는 크게 나와 있는데 그림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폴이 여러 개가 존재하고요. 그 안에 코일이 감겨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얘 같은 경우는 이 축, 중심 축이 이제 회전하는, 그리고 이 코일은 고정돼 있어요, 밑에.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제어 신호는 이렇게 세 개의 단자, YVW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단자를 통해서 구동을 한다. 결국은 이렇게 여러 개가 감겨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입력 쪽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그 코일이 중간에 이제 여러 개가 감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향이 이제 방향에 따라서 감겨져 있겠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BLDC 모터는 세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 ESC라고 하는, 이제 ESC 약자는 이제 Electric Speed Controller예요. 그래서 요 ESC는 안에 회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 회로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설계해서 직접 쓰는 거,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구입해서 쓰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구입을 많이 합니다. 가능하면 뭐 근데 이제 이게 모터를 제조하는 회사가 그 모터를 팔기 위해서 요거까지도 제작을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모터 제작이 주로 중국에 다 이제 제조 시설이 옮겨지면서 요 중간에 드라이버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중국이 요거 드라이버, 그 다음에 BLDC 모터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중국에 많이 넘어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전류, 얘가 이 모터를 구동하는 전류가 있을 건데 그 전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10A, 20A, 30A, 40A, 100A 이렇게 구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렇게 리시버라고 하는, 리시버는 우리 조종기의 리시버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CPU가 될 수도 있어요. CPU에서 신호를 주고 그 신호에 의해서 얘를 구동하는데 이 구동의 전원은 요 배터리를 양 라인을 통해서 이제 가해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 구조는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뭐 모든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20A 짜리고요. 요거는 이제 플라이 칼라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가 봐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매번 얘기하지만 이제 요
ESC라는 이 드라이버는 우리가 이제 모터 드라이버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드라이버는 초기에 초기 값이 초기 세팅이 이제 되어야 구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전원 연결하고 결선만 한다고 해서 얘가 동작하는 건 아니고요. 꼭 알아둬야 돼요. 이거는요. 요 모터에 맞춰서 얘가 초기 세팅을 해줘야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초기 세팅을 해야만 얘가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수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자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드론에서는 수동으로 할 때는 이렇게 리시버 지금 여기 지금 이 회로 있죠? 리시버 꽂고 리시버에 배터리 꽂아주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 넣고 근데 리시버에 배터리 꽂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안 하고요. 이 배터리를 통해서 이 안에 들어가요. 이 배터리는 이 모터를 구동하는 전원입니다. 근데 이 안에 레귤레이터가 있어서 이 전원을 통해서 요 리시버 회로에 사용하는 5V 전원을 바꿔서 이렇게 넣어주기도 해요. 거꾸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어 신호만 넣는 경우가 있고 전원도 같이 연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알아둬야 하는데 리시버하고 전원하고 제어 신호만 넣는 거 있지만 얘하고 얘는 반드시 접지가 붙어야 하기 때문에 접지가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신호를 주로 받아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원이 세지 않은 경우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고요. 요 모터가 아주 강력한 큰 것들을 쓴다 그러면은 이 전압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다운시켜서 5V로 내려서 얘를 구동하기는 좀 어려워서 여기서 그렇게 안 쓰더라고요. 두 가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압이 아주 높은 것들은 얘하고 얘는 이제 접지하고 제어 신호만 주고요. 그럼 얘 전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배터리를 달아서 전원을 넣어줘야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낮은 전원 애들은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받아서 뭐 11V 정도 되니까 이 전원을 받아서 여기서 다운시켜서 2V, 5V를 얘한테 또 역으로 줄 수도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전원이 낮은 것들은 다 이 안에 레귤레이터가 있어서 그 전원을 갖다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모터 쪽 나와 있죠? 꼭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한다. 초기화하는 거는 다음에 동영상 링크를 걸어 드리거나 아니면 직접 해보거나 이렇게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롭인데 프롭은 저번 시간 앞전 시간에서도 얘기를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 지름 그 다음에 피치 이렇게 된다 했죠. 그래서 지름과 피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드론의 그 모터 설정하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 설정 이런 것들이 결정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요 CW 이제 그 프로펠러의 종류는 두 가지가 나눠지더라. 대칭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CW라고 하고요.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도는 거를 우리는 CW 그 다음에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하는 거는 CCW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자로는 클럭와이즈 하고 이제 카운터 클럭와이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카운터는 이제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이제 요 회전하는 프로펠러를 보면 이쪽이 밑으로 내려가 있고 이쪽이 위로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 칼날 이 끝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하면 바람이 이렇게 타고 이렇게 속으로 해서 흘러 내려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구가 그러니까 밑에 지구가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와야 하는 거죠. 이게 프로펠러가 돌면서 이 프로펠러가 이제 뒤집어지면 거꾸로 되겠죠. 바람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 하강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하고 밑으로 이렇게 바람이 내려가게 그런 구조로 돼야 돼요. 그래서 요 칼날의 끝부분이 이제 앞에 쪽에 위쪽으로 올라와야 하고 이 뒷부분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회전할 때 바람이 쓸려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바람이 밑에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를 갖죠. 그래서 이 프로펠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꼭 잘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나 이런 데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피치라고 하는 용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 프로펠러가 한번 회전했을 때 비행하는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바퀴 삥 돌았을 때 얘가 그 기체가 얼마나 많이 이동을 하느냐, 기체가 크고 무거운 경우는 지름이 길고 피치가 큰 프로펠러를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프로펠러 자체가 당연히 길어지겠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이거는 100% 시험입니다. 시험 문제는 거의 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C고요. FC는 한 번 정도 다 들어봤고요. 당연히 아직 써보지는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요 FC는 종류가 워낙 다양하게 많고 그 중에 우리가 어떤 걸 선정해서 쓸 거냐, 혹은 내가 아니면 이 FC를 만들어 쓸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제어 유닛에 있어서 이제 핵심적인 두뇌 역할을 하는 게 이제 FC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모듈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GPS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LIU, LED 상태 표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본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요 코어텍스라고 하는 CPU를 씁니다. M3, M4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코어텍스는 우리 ARM 계열의 CPU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ARM 계열은 주로 우리 스마트폰이나 최근에 이제 많은 IT 제품에 이제 코어텍스 CPU를 쓰고 있죠. 32비트 이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 처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DJLN 회사가 또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제가 만든 FC고요. 그 다음에 탑건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FC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픽서크가 만든 FC고요. 그 픽서크는 3D 로보틱스라는 데에서 나왔었고, 처음에는 공개용으로 많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성능이 업그레이드되면서 공개는 안 되고요. 기본적인 사용이나 이런 것만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요. 아디오 파일럿에 이제 AVR 계열의 아두이노죠. 아두이노 계열의 CPU를 썼습니다. 아트메가 2560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위 타입들이 있어요. 멀티는 이제 아트메가 328 시리즈들, 혹은 뭐 요즘은 이제 ARM3 계열 M3, 코어텍스 M3 계열도 또 이렇게 멀티 개념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좀 저가형이죠. 그러니까 종류들이 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CPU가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 FC는 현재는 존재하는 FC 중에 제일 막강한 게 이제 DJI에서 나오는 게 좀 막강하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 변별력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특별한 기능들을 넣기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 FC라고 하는 게 우리 드론에서는 이제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속에
산축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지자기 센서, 기압 센서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 번에 몰딩되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안전한 이제 비행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대들로 보면은 고가들이에요. 이게 거의 한 50만 원대 이상 뭐 그 정도 합니다. 40만 원 뭐 이 정도 가격대. 좀 더 비싼 거는 뭐 100만 원대 넘는 게 있고요. 15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가격대들이 또 있고요. 내가 어떤 FC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드론을 쉽게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내가 세팅을 해야 하는 것들이 많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긴 합니다. 안에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지자계 센서, 기압 센서가 들어가 있다.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센서들의 역할과 의미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고요. 뭐 자이로는 우리가 워낙 알잖아요. 자이로는 얘가 비행기에서는 아주 핵심인 부품이고요. 수평이냐 수직이냐 요 그 날개의 그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속도 센서는 주로 이제 말 그대로 얘가 가속할 때 그죠? 비행기가 가속할 때 검사하는 그런 센서들이고요. 지자기 센서는 이제 자석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남북 방향 감각을 이제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압 센서는 뭐예요? 기압은 압력이죠. 내가 얼마만큼 몇 피트만큼 올라갔느냐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한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빠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이로 센서나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이제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차이에 따라서 얘가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죠. 만약에 기압 센서가 없다 그러면 얘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판단하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가 수동의 의미로 제어를 해야만 되는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근데 기압 센서가 있으면 얘가 자기 몇 메타가 올라갔으면 그 몇 메타에서 계속 기다리게 하거나 뭔가 동작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센서인데요. GPS 센서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앞자를 따서 GP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그 위치를 검지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GPS 신호는 인공위성에서 보냅니다. 인공위성이 우리 지구의 대기권 바깥에 계속 돌고 있죠. 그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그 인공위성이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에 혹은 이제 독일에 독일이 아니고 저 어디죠? 러시아나 이런데 좀 큰 나라들이 인공위성을 많이 쌓아놓은 상태고요. 인공위성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인공위성에도 각각의 이제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는 날씨를 판단하는, 어떤 거는 이와 같이 이제 위치를 인식하기 위한 거. 다 틀립니다. 어떤 거는 이제 통신을 목적으로 올리는 것도 있고요. 그죠? 그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그게 우리 사람처럼 수명이 있듯이 다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대기권 바깥에 그런 우주 쓰레기들이 앞으로 계속 쌓일 거다 이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요 GPS를 판단하는 그런 위치 인식의 그 위성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한국은 없죠 아직. 그래서 다른 데하고 같이 공용으로 씁니다. 받아다가.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각 나라마다 군사용으로 쓰는 GPS 그 위성이 있고요. 그 군사용으로 쓰는 위성을
일반 민간인들이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아주 많이 쓰고 있고요. 당연히 드론에서도 핵심적으로 쓰고 있죠. 근데 여기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위치 인식기가 없으면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제어를 할 때 상당히 어려운, 자기 위치를 모르니까 항상 모든 시스템은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 GPS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찾다가 나갈게요.